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도 최광욱 전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정말 역대급인 성공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그렇죠. 네. 잘 아시겠지만 저도 그때 밤으로 기억하는데 정말 회담 직전에 갑자기 긴급 속보가 뜨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트럼프 SNS에 그렇죠. 한국에서 숙청, 혁명이 일어났다. 트럼프가 나는 그들과 사업할 수 없다라고 떴어요. 그래서 저도 긴장을 많이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긴장하셨을 텐데 또 그 와중에 또 이를 즐겼다는 그 구구 아스팔트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그 능수능란한 그 기술을 그리고 사전에 뭐 트럼프의 책도 읽었다고 그러잖아요. 거래 기술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님? 미국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유튜브 틀어놓고 헛소리하는 사람들까지 멘붕이 되던데. 거기는 멘붕 얼마나죠? 그걸 유튜브를 집에서 보지 뭐하러 미국까지 가가지고. 예.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통령이 잘 하실 거라고 기대는 했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사실은 많이 놀란 것 같아요. 트럼프의 반응이나 이런 게 이제 다른 때 하는 태도하고 너무 다르니까 도대체 저 비결이 뭐냐. 그다음에 이제 볼펜을 그렇게 욕심내가지고 할 줄은 몰랐다. 근데 대통령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도 SNS를 보고 좀 놀래고 긴장했는데 나는 그래도 다 해결될 수 있을 줄 알았다. 내가 책을 읽어봤기 때문이다. 예. 그게 이제 짧게 한 말씀이지만 그만큼 준비를 많이 했고 트럼프에 대해서 많이 파악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라서 여러 가지로 좀 든든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준비하는 기간이 되게 짧았을 텐데도 일본, 미국을 연쇄적으로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런 성과를 내오는 게 지금 성조기 들고 날뛰던 그 아스팔트 극우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힘들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도 안 되고 이제 트럼프가 좌파고 중국 사람이라고 한다더만. 트럼프가 같이 비행기 타고 중국 가자고 해버렸으니 아이고 참. 그러니까 극우에서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그 항공모함을 끌고 윤석열을 구출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체포해서 미국에다 가둬놓고 아니 그거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게 요즘 시대에 참. 아니 그러니까 친천지도 번성하고 통일교도 돈이 많고 다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그 매불쇼도 잠깐 봤는데 신혜식 유튜버 내용을 틀으니까 신혜식 씨, 그 보수 유튜버인 신혜식 씨가 제발 현실을 좀 깨닫자. 무슨 트럼프가 항공모함을 끌고 윤석열을 구출하느냐. 정신 나간 소리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혜식이라는 사람이 합리적으로 보일 정도면 그 사람도 극우라면 빠지지 않는 사람인데 저 당의 현실이고 장동혁 같은 사람이 당대표 되는 거 보십시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제안을 했냐면 잘 아시겠지만 북한에 트럼프 월드를 지어서 함께 골프를 치자 그 이야기도 했고 그다음에 트럼프는 피스메이커 나는 페이스메이커 이렇게 아주 그냥 위트 있는 발언도 하셨고 그리고 또 10월 30일을 그 경주 아펙에 트럼프를 초대하고 또 조금 전에는 시진핑 중국 수석도 경주에 올 것 같다 이런 보도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도 참석한다고요? 아니, 초대를 하는 거죠. 초대를. 그러니까 초대하고 참석할지는 이제 봐야 될 것이고 시진핑 주석은 아마 올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그러니까 트럼프도 좀 흥미를 보이는 얘기를 했죠. 나하고 만남을 주선하겠다는 거냐 이런 건데 여러 가지로 하여튼 우리 정부가 그만큼 충분히 열심히 준비하고 마지막까지도 막 3실장이 다 날아가가지고 각자 자기 카운터파트하고 다 협상을 하고 정리를 하고 했었잖아요. 진짜 열심히 일하는 유능한 정부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참 다행이고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어찌 보면 이 주권자로서의 효능감을 느끼는 거죠. 대통령 하나 잘 뽑아놓으니까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그게 이제 기내에서 기자분들한테 얘기하는 상황 자체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나 때문에 여러분 너무 힘들 것 같다. 다음에는 일정을 좀 여유 있게 잡으려고 내가 애를 써보겠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신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럽다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윤석열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점심 잘 먹었냐, 맥주 한잔 했냐, 그 대통령 뭐 했냐고 그러니까 나는 프리미어리그 축구 봤다. 축구 봤다 그랬죠. 그런 수준의 놀러가는 윤석열이가 그 자리에 가서 트럼프 앞에 앉아있으면 어쩔까 생각하면 진짜 등에 땀이 나는데 진짜 국운이 쇠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군요. 자, 이를 두고 여러 사람이 그 노력을 했겠지만 또 강훈식 비서실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와중에 사전에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수지 와일스라는 그 백악관 비서실장과 한 라인을 구축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사를 보니까 뭐 2주 전부터 만남을 추진했고
그다음에 갑자기 그 숙청 발언이 나온 그 이야기를 듣고 비서실장을 설득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추후에도 한미 간 비서실장 그 한 라인을 구축하겠다라고 했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처음인 거죠? 그렇죠.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대통령끼리는 정상 간에 뭐 이런 일이 있어서 서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보신 적이 있어도 저렇게 한 라인이라는 말은 그간에 남북 간에 직통 전화가 만들어졌다. 뭐 그래서 이제 군인들 간에 연락한다. 이런 정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외국에서도 미국의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국의 대통령 비서실장과 한 라인을 구축해가지고 계속 소통하고 있다는 점에 좀 놀랍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만큼 미국에게 한국이 중요한 나라가 된 거죠. 예. 자, 어쨌든 그 남은 과제도 좀 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과 그다음에 농산물 추가 개방 같은 경우는 아직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실무진의 과제로 남았다라고 이렇게 언론도 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에서 그 얘기가 안 나왔다는 거는 기존의 얘기대로 간다는 걸 이제 전제로 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디테일에 대한 협상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뭐 특별히 우리한테 큰 피해가 오는 쪽으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예. 그리고 방위비분담이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트럼프가 또 실수를 했잖아요. 뭐 예. 땅에 미군 기지 소유권을 갖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현재는 공여 상태인데. 네,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거 왜 하지 했더니 일본하고 헷갈렸더만요. 그런데 예. 본인들은 또 뭐 의도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좀 이렇게 블러핑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든 주한미군의 현실 또 전략적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지정학적인 위치나 여러 상황을 볼 때 미국이 절대 한국에 주둔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에서 뭐 일방적으로 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을 굴욕 외교라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번에 그 기업 투자가 한 1,500억 달러가 추가가 되면 당초 3,500억 달러니까 합계 5천억 달러다. 그렇게 되면 한국 돈으로 뭐 700조를 갖다 줘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그러자 곧바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정말 악담만 퍼붓고 있다. 네. 국익을 생각하는 세력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야당이 건강해야 여당도 건강하다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이 건강해야 여당이 건강하다는 말 너무나 맞는 말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일이기도 하죠. 예. 근데 지금 저거 완전히 비정상적인 집단이라서 그러니까 망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냥 얘기하는 거는 가짜 뉴스 막 퍼뜨리고 예. 무슨 대통령이 홀대 받았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왜 블레어하우스에서 안 재워주느냐. 그냥 뭐 항공모함 타고 윤석열 구출하러 온다 수준의 얘기를 지금 공당의 정치인들이 지금 막 남발하고 내뱉고 있어요. 하나도 안 맞는 얘기들을.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뽑히잖아요. 예. 참 말하지만 훌륭한 당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블레하우스 이야기를 해보면 영빈관이라는 그곳이 현재 지금 공사 중이라면서요. 예. 그런데 지금 그 보수 쪽에서는 왜 하필 이때 그 공사 중이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하필이 아니라 매년 8월에는 지금 문을 닫는다는 건데. 그러니까 보수한다고. 사전에 저희 그 한국 정부에 양해를 또 구했다면서요. 예. 예. 그런데 그거를 또 믿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걸 자꾸 이야기하니까. 아니, 그걸 가지고도 또 온갖 한국의 매체들이 또 미국 국무부에다가 확인했다는 얘기 들으셨죠? 예.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도대체 이 나라의 수구는 이 자주독립 국가인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자들, 옛날 친일파의 후예라는 걸 그냥 막 입증하는 사례예요. 그냥 미국에 사대하고 미국에 빌붙지 않으면 자기들의 미래도 없다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그 노예 근성을 가진 자들이 대한민국의 상층부에 상당 부분 기생하고 있다라는 게 참 슬프죠. 예. 자, 이번에는 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